편히 살라고? 이 사람들 되게 웃긴 사람들이네. 생선이나 날로 먹지 어디서 남의 돈을 날로 먹어들려고 들어. 딸 내세워서 고생 안 하고 살려면 우리 아들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단 말이지. 내가 이걸 참을 거라 생각했어? 아이고, 우리가 돈 좀 요구했다고 이렇게 난리칠 일이야. 그 정도 능력도 안 되면서 왜 결혼을 하려고 해? 안녕하세요. 저는 61세 최순영입니다. 우리 아들 선우의 이야기를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이 행복하기를 바라겠지만 때로는 그 행복을 찾아가는 길이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선우가 겪었던 파혼과 새로운 사랑의 여정을 지켜보며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다른 분들도 사랑과 인생에서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함께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연은 저희 가족이 겪었던 일에서 비롯되었고 부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교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봄바람이 살랑거리는 4월의 어느 날, 서울의 한 카페에서 최 씨는 아들 선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잡은 아들과의 약속에 최 씨의 마음은 설레임과 동시에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머니, 오래 기다리셨어요? 선우의 목소리에 최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늘 단정하고 깔끔한 모습이었지만 오늘따라 아들의 얼굴에서 특별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아니, 방금 왔어. 앉아라. 최 씨는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30대 초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선우의 눈가에는 여전히 지우지 못한 슬픔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5년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아내를 잃은 후 선우는 그 누구와도 가까워지기를 거부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제가 오늘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선우의 목소리에 어머니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혹시 회사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 걱정되는 마음에 최 씨는 아들의 다음 말을 주의 깊게 기다렸습니다. 저 요즘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순간 최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말에 놀란 것도 잠시, 이내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정말? 어떤 사람인데? 최 씨의 질문에 선우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이라고 해요. 유치원 교사예요. 소개팅으로 만났는데 처음엔 그저 예의상 나간 자리였어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마음이 끌리더라고요. 선우의 말에 최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이 다시 누군가를 만난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뻤지만 상대방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니 더욱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 어떤 점이 좋았어? 지연 씨는 밝고 따뜻해요. 제가 무뚝뚝한 편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웃으면서 대해주죠.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선우의 말에 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밝아지는 걸 보니 지연이라는 사람이 선우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 언제 한번 만나보고 싶구나. 내 아버지도 알고 계시니? 네,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도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최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들이 새로운 인연을 만나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선우의 말에 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의 눈빛에서 결심과 각오가 느껴졌습니다. 그래, 우리 선우가 행복하기만 하면 돼. 엄마는 그걸로 충분해. 최 씨의 말에 선우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의 지지를 받으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진 듯했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니. 그럼 다음 주 토요일에 지연 씨와 함께 찾아뵐게요. 카페를 나서는 선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최 씨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믿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선택한 길이 그리고 그가 만난 사람이 옳기를. 봄바람이 다시 한번 살랑거렸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향기가 공기 중에 퍼져나가는 듯했습니다. 최 씨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기를. 토요일, 선우의 집 앞에 도착한 두 사람. 지연이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오빠, 잠깐만요. 너무 긴장돼서 다리가 후들거려요. 선우는 지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아, 지연아. 우리 부모님 정말 좋으신 분들이야. 넌 그냥 평소처럼만 해.
지연은 깊은 숨을 내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어요. 가요, 오빠. 문을 열자 선우의 어머니 최 씨가 환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어머, 지연이구나. 선우가 얘기한 것보다 더 예쁘네. 지연은 살짝 긴장한 듯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최 씨는 지연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어서 와요. 우리 선우가 지연이 얘기를 입에 달고 살더라고. 선우가 당황한 듯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그렇게까지는. 지연은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정말요? 저도 오빠 얘기 맨날 하고 다녀요. 거실로 들어서자 선우의 아버지 김 씨도 일어나 지연을 반겼습니다. 식사 시간 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지연은 유치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화들을 들려주었고 선우의 부모님은 그녀의 이야기에 즐겁게 귀 기울였습니다. 지연 씨, 우리 선우가 평소엔 말이 없는데 지연 씨 얘기할 때는 눈이 반짝반짝해요. 김 씨의 말에 선우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무안해요. 지연은 선우의 반응에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괜찮아요, 오빠. 저도 오빠 얘기할 때 그렇대요. 이날의 만남은 긍정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선우와 지연은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오빠, 오늘 정말 좋았어요. 부모님이 너무 좋으신 분들이에요. 선우는 지연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부모님도 널 정말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아. 지연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선우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평화로운 시간이 얼마나 더 지속될 수 있을지를. 며칠 후, 지연이 선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이번 주말에 부모님이 우리 집에 오라고 하셔. 직접 오빠를 보고 싶대. 선우는 예상은 했지만 바로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가야지. 조금 긴장되긴 하지만 괜찮겠지. 주말이 되자 선우는 지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 도착해 초인종을 누르자 지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오빠, 와줘서 고마워. 들어와. 집에 들어서자 지연의 부모님이 선우를 맞았습니다. 지연의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선우 씨, 와줘서 고맙네. 앉지. 식사가 시작되자 지연의 아버지는 은근한 미소를 지으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고생이 많겠네. 요즘 경제도 어려운데 연봉은 그래도 꽤 나오는가? 선우는 그 질문에 살짝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나쁘지 않게 받고 있습니다. 지연의 어머니는 선우의 대답에 고개를 끄덕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군요. 요즘은 집 마련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이지요. 혹시 이미 집을 마련해 두셨나요? 선우는 약간의 긴장감을 느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은요. 결혼을 앞두고 신중하게 알아보려 합니다. 그러자 지연의 어머니는 흘러가는 듯이 덧붙였습니다. 그렇겠지. 우리 지연이가 결혼하면 아무래도 편안한 곳에서 살아야 하니까. 부모님께서는 혹시 도움을 주실 계획이 있으실까? 지연이 어머니의 말은 친절하게 들렸지만 선우는 어딘가 불편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지연의 부모님은 은근히 선우의 배경을 파악하려는 듯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우 씨, 회사는 어떤가요? 앞으로도 더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겠죠? 지연의 아버지가 물었고 그의 눈빛은 마치 선우를 평가하는 듯 했습니다. 네, 회사는 안정적이라 큰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선우는 최대한 성실하게 답했지만 계속되는 질문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연의 어머니도 가세했습니다. 우리 지연이 귀하게 자란 아이라 결혼 후에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어야 할 텐데. 선우 씨가 그런 부분에서 준비가 되어 있겠죠? 선우는 그 말에 살짝 긴장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지연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선우는 그들의 요구가 점점 노골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질문이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라 그의 재정 상태와 부모님의 지원 가능성을 교묘히 떠보려는 의도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식사가 끝날 때쯤 그는 마음속 깊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집을 나서는 길에 지연이 그의 손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오빠, 부모님이 좀 까다로워서 그렇지. 신경 쓰지 마. 부모님이 워낙 현실적이라 그런 거야.
선우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그날의 대화는 단순한 인사치레가 아닌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탐색하는 듯한 불편한 느낌을 남겼습니다. 얼마 후 그렇게 자연스럽게 둘은 상견례를 준비를 했고 상견례 당일이 되었습니다. 고급스러운 한정식집이었습니다. 그중 VIP 룸에 적당한 메뉴를 주문해둔 상태였습니다. 최 씨와 김 씨 부부는 긴장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아들 선우와 그의 여자친구 지연의 양가 부모가 처음 만나는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선우와 지연이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연의 가족이 들어섰습니다. 지연의 부모님은 고급스러운 옷차림이었고 뒤따라 들어온 여동생은 짙은 화장에 화려한 손톱이 눈에 띄었고 너무나 짧은 미니스커트 차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지연의 어머니가 환한 미소로 인사를 건넸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날카로운 눈빛을 최 씨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지연의 아버지가 메뉴판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여기 가장 비싼 코스로 주문합시다. 오늘 같은 날 아끼면 안 되죠. 김 씨가 약간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 애들이 미리 예약할 때 준비해 두었다고 들었습니다만. 에이, 뭘요? 우리 자식들 미래를 축하하는 자리인데. 지연의 아버지는 개의치 않고 직원을 불러 주문을 변경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지연의 부모님은 계속해서 선우의 직업, 연봉, 재산에 대해 캐물었습니다. 선우 씨, 연봉이 어떻게 되나요?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우리 지연이 고생시키면 안 되는데. 지연의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선우가 다소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을 하려는 순간 지연의 여동생이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오빠 연봉으로 강남에 집 살 수 있어? 나 언니 결혼하면 자주 놀러 갈 건데. 최 씨는 놀란 표정으로 여동생을 쳐다보았습니다. 지연이 얼굴을 붉히며 서둘러 여동생을 제지하려 했습니다. 그만해. 여긴 그런 얘기하는 자리 아니야. 하지만 여동생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왜? 언니가 결혼하면 나도 편하게 언니네서 자고 그래야지. 나 서울에 친구 많잖아. 친구들이랑 늦게까지 놀고 언니 집에서 자면 되니까 진짜 좋겠다. 지연은 점점 더 당황한 얼굴로 말렸습니다. 제발 좀 그만해. 하지만 여동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덧붙였습니다. 언니, 신혼집은 서울에 잡을 거지? 강남 쪽이면 딱 좋겠다. 요즘 거기 집값 비싸니까 오빠 힘들겠네. 순간 테이블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최 씨는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말을 잇지 못했고 김 씨 역시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분위기는 한순간에 어색해졌습니다. 지연의 부모님은 얼른 미소를 지으며 어색한 상황을 무마하려 했습니다. 아이, 저 애가 어려서 그래요. 그런 말은 신경 쓰지 마세요. 지연의 어머니가 말했지만 그 미소 뒤에서 최 씨는 그들의 속내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 그들이 여동생의 말을 승인하는 듯한 묘한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지연의 아버지도 차분한 척하며 덧붙였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자꾸 애가 철없이 그러네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가라앉은 상태였습니다. 선우는 다소 당황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최 씨와 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얼굴을 붉히며 어색하게 그 순간을 넘기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최 씨의 마음속에는 이미 깊은 우려가 자리 잡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지연의 어머니가 또 한 번 폭탄을 던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딸이 사별한 남자를 만난다고 했을 때 반대했습니다. 이혼도 아니고 사별이라니. 우리 지연이를 굉장히 귀하게 키웠거든요. 최 씨와 김 씨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선우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지연이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지연의 어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이가 워낙 고집이 세서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조건을 내걸었어요. 그러더니 지연의 어머니는 가방에서 A4 용지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그것은 빼곡하게 타이핑된 리스트였고 곳곳에 형광펜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죠? 김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연의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위한 리스트입니다. 형광펜으로 표시된 부분은 꼭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최 씨가 리스트를 훑어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내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과했습니다. 서울의 신축 34평 이상의 아파트와 과한 예물 리스트, 고가의 가구 브랜드에 프리미엄 가전제품 등등의 리스트는 계속 이어졌고 금액으로 따지면 억 단위에 달했습니다. 김 씨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좀 과하지 않습니까? 지연의 어머니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딸 인생이 걸린 문제예요? 과할 리가 있나요? 선우가 입을 열려고 했지만 지연의 아버지가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선우 씨는 말하지 마세요. 이건 부모님들이 결정할 일입니다. 최 씨와 김 씨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고 아들이 과거의 아픔을 겪은 것에 대한 미안함도 있었습니다. 김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일부 항목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연의 부모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최 씨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편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최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이게 딸을 시집 보내는 건지 팔자를 고치는 건지 모르겠어요.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김 씨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선우가 행복하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보자고요. 그날 밤 최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이 과도한 요구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녀는 이 결혼이 앞으로 어떤 폭풍을 몰고 올지 전혀 예감하지 못한 채였습니다. 상견례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최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지연 가족이 내민 리스트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서울의 신축 34평 이상의 아파트, 과도한 예물 리스트, 고가의 가구와 프리미엄 가전제품 등등 그 요구들은 너무 지나쳤습니다. 최 씨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여보, 이건 너무 터무니없어요. 최 씨가 말하자 남편 김 씨도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이런 무리한 요구는 들어줄 수 없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를 보니 지연의 어머니였습니다. 최 씨는 결연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드린 리스트 보셨죠? 지연의 어머니는 다짜고짜 본론부터 꺼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실 건가요? 최 씨는 침착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봤습니다. 하지만 그 리스트는 너무 과해요. 저희는 그 정도까지는 맞출 수 없습니다. 그러자 지연의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비웃는 듯한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그 말투는 마치 이번 결혼을 흥정의 기회로 삼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아니, 어머님. 우리 지연이가 한참 꽃다운 나이에 과거가 있는 남자와 결혼하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 체면이 서지 않겠어요? 결혼을 허락한 것만으로도 저희가 양보한 겁니다. 최 씨는 그 말 속에서 화가 치밀었지만 차분하게 감정을 억누르며 대답했습니다. 분명 지연이의 가족은 선우의 과거를 빌미로 더 많은 요구를 하려는 듯했습니다. 사별은 우리 선우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 아픔을 겪고 다시 사랑을 찾은 아들을 위해선 오히려 더 배려해 주셔야 하는 게 아닐까요? 우리는 두 사람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만 이런 과한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지연의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더 노골적인 어조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소극적으로 나오실 거예요? 요즘 다들 결혼하면 서울에 집 하나씩 해주는 건 기본이에요? 우리 지연이가 어디 신도시 같은 데 가서 산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럼 친구들 앞에서 얼굴 들고 다닐 수 있겠어요? 선우가 과거가 있는 남자라는 걸 감안해도 이 정도는 충분히 해주셔야죠. 그게 최소한의 배려 아닙니까? 최 씨는 다시 한 번 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지만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지연이의 부모는 선우의 아픔을 흥정의 도구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선우가 과거가 있는 남자라는 점을 끊임없이 강조하며 더 많은 것을 얻으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순간 남편 김 씨가 전화를 넘겨받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신혼집은 신도시에서 적당한 크기의 집으로 알아볼 예정입니다. 예물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저희도 두 사람의 행복을 위해 충분히 준비하려고 하니 그 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지연의 어머니는 전혀 양보할 기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그게 뭐예요? 신도시? 합리적인 수준? 그런 걸로는 우리 지연이가 결혼식 날 친구들한테 망신만 당할 거예요? 선우가 과거 있는 남자라는 걸 감안해서라도 더 잘해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김 씨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이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정도로도 만족하지 못하신다면 결혼 자체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연의 어머니는 분명히 흥분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목소리를 가라앉히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뭐, 선우 부모님께서 그렇게 나오신다면 더 할 말은 없네요. 어쨌든 우리 지연이한테 실망시키지 않길 바래요. 전화를 끊고 최 씨와 김 씨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잘하셨어요. 최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한번 다짐하듯이 말을 이었습니다. 맞아. 이렇게까지 무리한 요구를 들어줄 수는 없어. 그때 선우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김 씨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방금 지연이 부모님과 통화했단다. 결혼 준비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어. 선우의 표정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제가 지연이와 한 번 더 이야기해 볼게요. 선우야, 최 씨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행복이 가장 중요해. 우리는 내 선택을 존중할 거야. 하지만 이런 식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내 생각은 어떠니? 선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도 고민이 많았어요. 지연이를 사랑하지만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날 밤 최 씨와 김 씨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들은 아들의 행복과 가족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느꼈습니다. 다음 날 최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지연 가족이 내민 요구 리스트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서울의 신축 34평 이상의 아파트, 고가의 예물, 명품 가구와 프리미엄 가전제품들. 그들의 요구는 과도했고 형광펜으로 강조된 부분들이 그녀의 눈에 거슬렸습니다. 여보, 이 리스트 좀 봐요. 최 씨가 남편에게 리스트를 건넸습니다. 형광펜으로 칠해진 부분이 있는데 꼭 해달라는 뜻이래요. 김 씨가 그 리스트를 확인하고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서울의 신축 34평 이상 아파트, 비싼 예물, 고가의 가구. 이게 전부 필수라는 거예요. 최 씨는 답답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 부모님은 주변 친구들도 다들 이 정도는 한다면서 꼭 해달라고 하시네요. 그때 선우가 무거운 표정으로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지연이 부모님이 또 연락하셨어요. 이번에 본 집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대요. 형광펜으로 표시한 34평보다 작아서 그렇다네요. 최 씨는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첫 번째로 본 24평짜리 아파트는 작다며 거절당했고 두 번째로 본 34평짜리 아파트는 위치가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집 크기조차 맞춰줄 수 없게 되었고 매번 이유를 붙여 거절하는 그들의 태도에 최 씨는 지쳐갔습니다. 선우야, 이렇게 가다가는 결혼식 날짜를 맞출 수 없을 것 같아. 최 씨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알아요. 지연이와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부모님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대요. 특히 형광펜으로 표시된 부분들은요. 바로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지연이었습니다. 최 씨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 지연아? 어머님, 죄송해요. 부모님이 이번에 결혼식장이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고 하세요. 날짜를 미뤄야 할 것 같아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미 계약금까지 낸 상황에서 날짜를 미루면 위약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최 씨는 당황한 목소리로 답하려는 찰나 지연의 어머니가 전화를 대신 받았습니다. 선우 어머니, 제가 직접 말씀드리는 게 낫겠네요. 우리 지연이 결혼인데 이 정도 신경 써주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특히 형광펜으로 표시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지켜주셔야죠.
우리 지연이 친구들 모두 그 정도는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날짜 미루는 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지 않나요? 최 씨는 그 말에 화가 치밀었지만 감정을 억누르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상의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최 씨는 남편과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 역시 지쳐있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여보, 선우야, 우리 이대로 계속 가야 할까? 최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 씨는 단호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이젠 그만해야 해요. 이건 결혼 준비가 아니라 우리 가족을 돈으로 보는 것 같아요. 형광펜으로 표시한 것들도 다 터무니없는 요구예요. 선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지연이와 한 번 더 이야기해 볼게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날 밤, 최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 어디까지 양보해야 할지,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 결혼, 정말 우리 선우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까? 형광펜으로 표시된 것들이 과연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을까? 최 씨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갈등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리고 그 결과 속에서 그녀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다음 날 최 씨는 어깨의 뭉침을 풀기 위해 마사지샵으로 향했습니다. 결혼 준비로 인한 스트레스가 상당히 쌓여 있던 터라 잠시라도 휴식을 취하고 싶었습니다. 마사지샵에 들어서자 은은한 아로마 향이 그녀를 감쌌고 최 씨는 잠시 눈을 감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오며 그녀의 평온을 깨뜨렸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얘기해도 돼요? 사람도 없고 조용하니까요. 최 씨는 놀라서 눈을 떴습니다. 지연이 목소리. 그녀는 잠시 멈추고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 지연아. 그래서 어때? 선우네는 우리가 요구한 대로 다 준비하고 있어? 지연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최 씨는 본능적으로 긴장하며 숨을 죽였습니다. 대화가 점점 더 분명하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준비는 하고 있는데 좀 미적지근해요. 특히 아파트 문제랑 예물 준비가 생각보다 늦어지고 있어. 선우 오빠는 좋은 사람이지만 이 부분에서는 좀 답답해요. 지연의 목소리는 걱정하는 듯 보였지만 그 속엔 여유가 가득했습니다. 답답하긴 뭐가 답답해. 그 정도도 못 챙기면 결혼할 생각 말아야지. 사별한 남자와 결혼해주는 것만 해도 우리 쪽에서는 큰 양보잖아? 지연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냉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최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이 선우의 아픔을 이용해 이 상황을 이상하게 끌고 가려 한다는 사실이 뚜렷이 느껴졌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선우 오빠네 가족이 아파트 크기나 예물 문제에서 자꾸 핑계를 대니까 조금은 답답하긴 하네요. 지연은 동조하며 말했지만 그 말에는 비웃음이 섞인 듯 했습니다. 핑계라니? 그 집에서 내가 뭘 요구하든 다 해줘야 맞는 거야. 다른 집들은 벤츠니 뭐니 해오던데 우리가 그 정도는 바라지도 않잖아. 이 정도 요구하는 건 당연한 거야.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요구하는 건 세 발의 피지. 그 집이 능력이 있으면 해야지. 뭘 그렇게 아끼는 거야? 지연 어머니는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저도 조금 실망했어요. 더 잘해줄 줄 알았는데. 지연은 어머니의 말에 완전히 동의하며 더 많은 요구를 제안했습니다. 최 씨는 속이 점점 더 답답해져 갔습니다. 지연이와 그녀의 어머니가 선우와 그 가족을 단순히 돈줄로 여기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당연히 바꿔야지. 결혼식도 그렇고 아파트도 더 큰 걸로 준비하게 해. 그리고 네 아버지 사업 자금도 얘기 좀 꺼내. 그 집에서 이 정도는 해줘야 할 거 아니냐? 잘 사는 시댁되는 입장에서 이 정도는 감당해야지. 지연의 어머니는 무슨 당연한 일이라도 되는 듯 말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아버지 사업이 잘 되면 우리도 훨씬 여유롭게 살 수 있을 테니까. 선우 오빠네가 그 정도는 해줘야죠. 어차피 그 집에서 돈 좀 쓸 여력도 있을 텐데. 이렇게 더 많이 챙기지 못하는 게 아쉽긴 해요. 지연의 말에는 약간의 비판 섞인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 씨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워졌습니다.
지연과 그녀의 어머니는 선우의 과거를 이용해 이 결혼을 흥정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고, 그들에게는 선우의 진심이나 노력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대화가 끝나고 발소리가 멀어지자 최 씨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고 분노와 상처가 얽혀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보아왔던 지연과 그 가족의 모습이 거짓으로 보였고, 이 모든 상황이 낯설고 충격적이었습니다. 마사지샵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최 씨는 무거운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사실을 선우에게 말해야 하나?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할까? 집에 도착하자 김 씨가 그녀를 맞으며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최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오늘 마사지샵에서 우연히 지연이랑 그 어머니의 대화를 들었어요. 최 씨는 오늘 있었던 대화를 남편에게 차분히 털어놓았습니다. 김 씨는 점점 표정이 굳어졌고 눈빛에는 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 아들을 이렇게 대하고 있었단 말이요? 우리가 얼마나 성의껏 준비했는데 그게 부족하다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당장 선우에게 말해야 할까요? 김 씨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직은 아니요. 지금 선우에게 말하면 상처만 받을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상황을 지켜본 후에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소. 최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대로 두면 선우가 너무 힘들어질 거예요. 걱정 말아요. 우리가 잘 지켜보다가 적절한 순간에 선우를 지켜줄 겁니다. 그날 밤 최 씨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연과 그 어머니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선우를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 그들이 이렇게까지 이기적이라면 어떻게 우리 아들을 그들로부터 지킬 수 있을까? 창밖을 바라보며 최 씨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최 씨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의 이 우연한 발견이 그들의 가족에게 어떤 큰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그 속에서 그녀가 내리게 될 결단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최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불안한 마음으로 시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선우가 집에 온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마사지샵에서 들은 대화를 어떻게 아들에게 전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선우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최 씨가 옆에 앉아 있는 김 씨에게 물었습니다. 김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글쎄요. 너무 직설적으로 말하면 선우가 상처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대로 두는 것도 옳지 않고.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우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어두워 보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선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최 씨와 김 씨는 놀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선우가 먼저 입을 열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 선우야. 무슨 일이니? 김 씨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선우는 깊은 숨을 내쉬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저 요즘 많이 힘들었어요. 지연이와의 결혼 준비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부담이 컸습니다. 그리고 동생 문제도 있고요. 최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고민을 직감적으로 알아챘습니다. 어떤 점이 힘들었니? 최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우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연이 부모님의 요구사항이 점점 더 과해지는 것 같아요. 34평 아파트에 알 수도 없는 비싼 다이아몬드 반지, 그리고 지연이 아버지 사업 자금까지 요구하셨어요. 제가 감당하기엔 너무 벅찹니다. 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그 점이 걱정이었단다. 그런데 동생 얘기는 또 무슨 일이니? 선우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동생이 네일샵 리모델링 한다고 7천만 원을 빌려갔어요. 그런데 아직 갚지도 않았는데 또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결혼 준비하는 걸 알면서도. 최 씨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애가 그렇게 했단 말이니? 왜 우리한테 말하지 않았어? 선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죄송해요. 가족 문제로 부모님께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김 씨가 선우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들아, 내 고민이 우리의 고민이야. 함께 해결해 나가야지. 최 씨는 마음을 다잡고 입을 열었습니다. 선우야, 사실 엄마가 우연히 들은 이야기가 있어.
그녀는 마사지샵에서 들은 대화를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선우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선우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저도 최근에 지연이와 그 가족에 대해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아서. 김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해. 내 행복이 가장 중요하단다. 선우는 가족의 따뜻한 지지에 안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그동안 숨기고 있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최 씨와 김 씨는 선우를 주목했습니다. 지연이는 매번 생일이나 기념일이 올 때마다 무리한 선물을 요구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그런 줄 알았지만 그 요구가 점점 더 과해졌어요. 구하기 힘든 가방을 꼭 사달라고 해서 결국 1,000만 원 넘게 썼던 적도 있어요. 그때는 그냥 지연이를 위해서라고 생각했지만 이젠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최 씨는 그 이야기에 경악하며 물었습니다. 1,000만 원 넘게 가방 하나에? 그걸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니? 선우야? 말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부모님께서는 지연이를 마음에 들어 하셨고 결혼 준비도 이미 진행되고 있었으니까요. 저도 부모님께 실망시켜 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너무 힘들어졌어요. 김 씨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결혼이 아니라 우리가 그 집의 요구를 들어주는 ATM으로 전락한 셈이구나.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그날 밤 가족은 오랜만에 서로의 진심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우가 느꼈던 부담과 압박감, 그리고 부모님이 느꼈던 불안감과 불편함, 모두가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며 앞으로의 방향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 김 씨와 최 씨는 결심을 굳히고 지연이네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고 이제는 그들과 직접 부딪혀야 할 때였습니다. 다음 날 최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얼굴이 붉어진 채 지연이네 아파트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김 씨와 선우가 그녀를 말리려 했지만 최 씨는 손을 뿌리치며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오늘은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 더는 참을 수 없어. 초인종을 여러 번 누르자 마침내 지연의 어머니가 문을 열고 비꼬듯이 말했습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와서 난리예요? 최 씨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뭐긴 뭐야. 당신네 가족이 우리 아들 등골 빼먹으려는 걸 다 알았으니까 그렇지. 잠시 후 지연의 아버지도 나왔고 얼굴을 찡그리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 갑자기 와서 뭐 하는 거야? 조용히 하고 돌아가. 김 씨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돌아가라니요? 우리 아들 등쳐먹으려고 한 짓 이제 다 들춰낼 겁니다. 혼수도 모자라 사업 자금까지 요구하다니 도대체 어디까지 뽑아먹으려고. 지연이 놀란 표정으로 나와 다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하려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최 씨는 참지 않고 비웃으며 소리쳤습니다. 오해라고. 혼수 리스트에 내 아버지 사업자금 지원까지 요구한 건 뭐고? 내 동생 네일샵 리모델링 비용 7,000만 원은? 우리 아들을 뭐 ATM으로 본 거 아니야? 지연의 어머니가 표정을 굳히며 싸늘하게 대꾸했습니다. 우리 딸이 결혼해서 편히 살려면 그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뭘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세요? 최 씨는 차가운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편히 살라고? 이 사람들 되게 웃긴 사람들이네. 생선이나 날로 먹지 어디서 남의 돈을 날로 먹어들려고 들어. 딸 내세워서 고생 안 하고 살려면 우리 아들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단 말이지. 내가 이걸 참을 거라 생각했어? 지연의 아버지가 비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돈 좀 요구했다고 이렇게 난리칠 일이야. 그 정도 능력도 안 되면서 왜 결혼을 하려고 해? 김 씨가 분노에 떨며 나섰습니다. 능력? 당신들이야말로 능력이 안 되니까 남의 자식한테 손 벌린 거 아니에요. 지연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선우를 바라봤습니다. 오빠, 정말 오해야. 부모님이 너무 그러시긴 했지만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최 씨는 단호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오해? 내가 매번 어떻게 나 같은 귀한 여자가 너 같은 남자랑 결혼하냐고 가스라이팅한 것도 오해인가? 1,000만 원짜리 가방 사달라고 떼쓰던 것도 내가 아니었어? 지연의 어머니는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그만 좀 하시죠. 우리 딸한테 그렇게 말하면 모욕이에요. 최 씨는 피식 웃으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모욕? 모욕은 내가 우리 아들을 이용해 먹으려 할 때 이미 다 했어. 내가 오늘 여기에 온 건
너희 집구석이 얼마나 치사하고 비열한지 다 밝혀내려고 온 거야. 지연의 아버지가 성큼 다가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뭐야? 우리 딸한테 그따위로 말하지 마. 감히 우리 집에서 소란을 피우는 거야. 최 씨는 두려움 없이 그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소란? 내가 진짜 소란을 피우면 당신네 집안 다 무너질걸? 김 씨도 참지 않고 쏘아붙였습니다. 당신들 우리 아들한테 빌려간 돈 다 갚을 준비해요. 우리 아들은 이제 더 이상 당신들한테 휘둘리지 않을 겁니다. 지연은 울먹이며 선우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오빠, 정말 미안해. 나도 부모님 때문에 힘들었어. 선우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이제 그만하자. 내 부모님이랑 내가 우리를 얼마나 이용해 왔는지 다 봤어. 더는 못 참겠어. 최 씨는 마지막으로 강하게 선언했습니다. 당신들 우리 아들이랑 지연이 결혼할 일은 절대 없을 거야. 그리고 우리가 법적으로도 대응할 테니까 돈 문제 다 정리하고 각오해. 지연의 아버지가 손까지 올리며 소리쳤습니다. 감히 너희가 뭐라고 우리를 고소한다고? 당신들이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깟 돈 몇 푼 가지고 법 타령을 해. 김 씨가 차갑게 그를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폭행까지 얹고 싶으신 거면 더 큰일 벌어질 겁니다. 그렇게 최 씨 가족은 지연이네 집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최 씨는 화를 사기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선우야, 괜찮니? 최 씨가 물었습니다. 선우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이게 최선이었어요. 이제 끝났어요. 김 씨가 아들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그래. 우리 가족이 힘을 합쳐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최 씨는 아들 걱정에 복잡한 마음을 안고 잠을 청했습니다. 얼마 후 지연의 가족은 결국 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선운의 부모님과 마주한 지연의 아버지는 얼굴을 붉히며 차마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이게 다 당신 탓이야. 돈만 밝히다 결국 이런 꼴을 당하잖아. 지연의 어머니는 눈을 치켜뜨며 반격했습니다. 뭐라고? 당신이 사업을 망친 거잖아? 지연이 시집 잘 가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된 건 당신 무능 때문이지. 그들의 끝없는 말다툼을 지켜보던 지연은 무력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선우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잘못을 이제야 깨달았겠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결국 지연의 가족은 빌려간 돈을 모두 갚아야 했고 그 과정에서 큰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1년이 지나면서 선우는 법적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며 마음의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긴 시간 동안 얽혔던 복잡한 감정들이 하나씩 정리되었고 선우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며 자신의 삶을 차분히 정돈해 나갔습니다. 최 씨와 김 씨도 아들의 변화를 보며 비로소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는 것이 부모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몇 달 후 선우는 우연히 대학 시절 친했던 친구 혜진이와 다시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혜진이는 이혼의 아픔을 겪은 경험이 있었고 그녀의 솔직한 이야기와 그 안에 담긴 상처들은 선우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며 공감했고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혜진이와 만남은 선우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혜진이는 선우에게 따뜻하게 다가갔고 선우는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더 편안해짐을 느꼈습니다. 과거 지연이의 관계에서 느꼈던 끊임없는 압박감과 불안은 사라졌습니다. 혜진이와 함께하는 시간은 자연스럽고 평온했고 선우는 그녀와 함께하는 미래를 긍정적으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자리 잡았고 마침내 새로운 인생을 함께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선우는 더 이상 불안이나 두려움 없이 미래를 향한 확신과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번에는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만약 지연이와 결혼했다면 선우는 끝없는 요구에 시달리며 자신의 삶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스스로 선택한 사랑과 인생의 동반자와 함께 진정한 행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선우는 혜진이와 함께 새로운 출발을 준비했습니다.
모든 이들의 축복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고 평온하고 행복한 미래를 향해 자신감 있게 걸어갔습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우리 선우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길 바랍니다. 그러나 때로는 눈앞의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식이 스스로의 가치를 깨닫고 진정한 행복을 찾는 과정을 지켜보는 일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선우가 지연이와 관계에서 벗어나 혜진이라는 소중한 인연을 만나 다시 웃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를 잃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께서는 만약 여러분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선우의 부모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지 궁금합니다. 아들과 부모님의 재산을 빌미로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사람들을 마주하게 된다면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까요? 어떤 분들은 선우 어머니가 너무 강하게 나섰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게 당연한 부모의 마음이라고 공감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결단력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각자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저에게는 큰 배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치며 구독자분들의 모두가 각자의 인생에서 행복과 평안을 찾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번에도 다른 사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